자,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선의, 악의 이런 걸 점유의 태양을 했는데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느냐? 어떤 점유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것 첫 번째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것은 점유할 정당 권한이 없는 자가 진짠 권리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거는 진짠 권리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떨 때 적용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 할 때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어떨 때 적용되느냐 하면 갑이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을이 지금 건물을 예컨대 병에게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병이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등기된지 안 된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님 매매했다 했을 때 대금을 주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함과 동시에 여기에 건물을 여기는 지금 LPG 가스인데 도시가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로 바꾸면서 들어간 병이 예컨대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로 바꾼과 동시에 1층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층 일부를 멸실시켰어요. 건물을 개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갑이 나타나서 이놈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내 걸 가져갔다. 따라서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 내 물건이니까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승소했냐? 갑이 승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졸지에 이 병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진정한 권리자냐? 갑입니다. 그럼 이 점유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이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한다, 점유를 원 권리자에게 회복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을이 2년간 받았던 월세도 돌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도시가스로 집어넣기 들어간 비용 1,000만 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거기 있듯이 2번에 보십시오. 201조 내지 203조는 소유자가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는 적용될까 안 될까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권자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드디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목적물을 반환해준다. 그럼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발생됐던 비용에 관해서도 이거 201조 이하가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이 임차인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임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차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했다. 이럴 때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점유했으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이 말입니다. 본권 없이 이런 지상권, 임차권 없이 점유했을 때 이야기고 본권이 있는 경우는 그 본권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임차권은 어디에 적용되고 임차권에 의해서 반환할 것이고 전세권, 지상권은 지상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3번처럼 임차권, 전세권 등 본권에 의해서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할 때는 그 본권을 발생시킨 계약관계인 임차권, 전세권에 따라야 되지 201조 이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단적으로 말해서 임차인에게는 201조 이하가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이건 도둑님의 물건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게 201조 이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할 때 도둑님이 훔친 물건을 진짜한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적용된다. 그럼 이해하기가 책이 쉽습니다. 임차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멸실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다음에 비용은 받을 수 있느냐, 비용사환청권에 관한 겁니다. 과실수취권은 201조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예 법조문 201조를 보면 승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다. 있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를 했거나 자기의 기책 사유로 수취를 못했을 때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라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악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도둑놈은 훔친 물건에 관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게 없게? 없는 거죠.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망에 보면 폭력이나 거기에 보면 은비한 점유도 준용한다 되어 있죠. 따라서 폭력에 의한 점유나 은비한 점유도 뭐와 같이 취급한다? 악의 점유와 같이 취급해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입니다. 선이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울 때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를 했죠. 근데 여기서 선의 점유란 본건이 없다고 오신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본건이 있다고 오신해야 돼요. 그럼 본건 중에서 과실 수취권이 없는 본건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다? 유치권이. 그럼 결국은 유치권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했냐면 내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점유했습니다. 그건 본건이 없다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했으니까 선의 점유는 맞죠? 그러나 애당초부터 유치권에 뭐가 없다?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그럼 과실 수취권이 없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해봤자는 설사 있더라도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선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 점유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유치권, 질권은 볼 필요 없고 유치권입니다. 다음에 선의 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선의면 되느냐, 무과실까지 필요하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법조문에는 지금 선의만 되어 있죠. 따라서 통설은 선의만 되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필요 없다는 게 통설이 맞아요. 근데 판례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선의 점유란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인데 이때는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또 마치 무과실을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학설이 대립됩니다. 판례는 무과실을 요한다는 판례 견해도 있고 아니다. 그냥 오신할 만한 근거를 말했지 무과실은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학설이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 그냥 판례는 오신할 만한 뭘 요한다?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오신할 만한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건이 있다고 오신해야 된다. 두 번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지만 판례는 오신할 만한 근거를 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시점은 당연히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성립하는 시점입니다. 과실에 관해서 이때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당연할 것이고 모두 포함된다 했죠. 물건의 사용이익도 똑같이 취급한다 했습니다. 자,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게 법정과실입니다. 건물 사용대가로 받는 게 임대료겠죠. 임료. 토지 사용대가로 받는 걸 흔히 지료라 그럽니다. 돈 사용대가로 받는 게 이자. 그래서 법정과실, 과실 그러면 임대료, 다음에 뭘 한다? 지료.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둑님이 훔친 물건을 남한테 빌려줬으면 임대료가 나오지만 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을 했어요. 그럼 무겁다 과실은 없지만 남의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누리는 뭐가 있다? 사용이익. 이 사용이익도 뭐와 같이 취급한다? 과실에 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무 말 없이 과실 그러면 항상 뭘 포함한다? 사용이익을 포함합니다.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과실을 수참으로써 진자한 권리자가 손해를 봤어요. 그럼 선의점유자는 진자한 권리자에게 부당이득 환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256페이지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되는 거 선의점유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60년대가 된 팔리니까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벼를 심었습니다. 벼가 무슨 과실이게? 천연과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상속인인 줄 알고 믿고 점령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가 아니다고?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진정한 상속인이 돌려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벼는 누구 거냐면 벼는 방금 말한 천연과실이죠. 이 어른 자기가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있다고 즉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의심했으니까 무슨 점유다? 선의점유입니다. 따라서 이 벼는 누구 거라고? 을이 되는 겁니다. 즉 갑에게 병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실은 수취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는 동사무소에만 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뭐가 있다? 이 을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다시 너는 나에게 불법행위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러자 을에게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선의점유이지 않느냐 하니까 당신에게 뭐가 있다? 선의점유니까 과실수취권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너에게 뭐가 있으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기책 사유가 있죠. 이로 인해서 갑에게 병에게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배상은 따로 해주라는 겁니다. 즉 과실은 네가 수취하고 따로 뭐 해주라? 손해배상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6페이지 판례입니다. 선의점유자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있죠. 그래서 쭉 보면 토지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 과실이 있음으로 되어 있죠. 진자한 소유자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의점유자라 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점유자라도 불법행위를 요건을 갖췄으면 손해는 배상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선의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인데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점유자의 무슨 사유로? 기책 사유로 멸실훼손돼야 됩니다. 점유자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애당초부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됐을 때 이걸 또 다시 뭐로 나눈다? 선의, 악의로 나눕니다. 악의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고의과실로 물건을 부쉈으면 전손해를 다 배상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당연히 전손해겠죠. 선의는 다시 뭐로 나눈다? 자조냐, 타조냐 나눕니다. 선의고 자조점유란 마치 지 물건인 줄 알고 점유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부술 때는 자기 물건 부쉈으니까 이때는 현존이익만 발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의라도 타조점유자는 지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전손해를 다 배상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임차인은 타조점유자입니까? 자조점유자입니까? 전세권자도? 근데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멸실시키고 나중에 돌려줄 때 잘 부쉈습니다. 그럼 돌려주면 돼? 안 돼? 아니잖아. 그래서 타조점유자는 전손해를 다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 202조 세 번째 줄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나옵니까? 요 조문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의 점유자라 즉 소유여사가 없는 자는 이 말은 타조점유자는 이 말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다음에 비용사환청권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합니다.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선의악이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 그러면 뭐가 있다? 비용사환청권입니다. 다음 중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비용 상환지원권입니다. 이거는 비용은 우리가 말하는 필요비와 뭐 있냐면 유익비가 있어요. 그럼 이 필요비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유지시키니까 회복자 입장에서 불리하다 불리 안 하다? 불리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필요비라는 가치를 뭐 한다? 유지시키는 게 들어간 비용이에요.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 되어 있어요.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에요. 법조문에는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고 개량을 시켰다. 즉 가치를 증가시켜서 돌려주면 당연히 회복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비용은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비를 청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붙어 있어요. 단 점유자가 뭘 수취했을 때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뭘 못 받는다? 통상 필요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필요비는 못 받습니다.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통상 필요비는 못 받습니다. 이때 과실에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의 기계를 을이 점유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한 권리자에게 회복합니다. 그럴 때 이 을이 그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고장이 났다, 수리를 했다. 수리비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 이야기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예컨대 기계 점유자가 그 기계 장치를 계속 사용했죠? 그러면 사용이익을 누렸잖아. 그때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른바 무슨 비다? 통상 필요비.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 너가 과실을 수취했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뭐 했다? 사용해서 이익을 누리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통상 필요비는 너가 부담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그러면 언제나 몇 가지가 나온다 했죠? 세 가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유익비는 언제나 어느 유익비든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액의 증가가 뭐 해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 다음에 누구의 선택에 쫓아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상환기간을 허위 요청할 수 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원의 상환기간을 허위 요청하는 것은 필요비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유익비만 됩니다.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유익비만 됩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뭐 해야 된다? 현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방금 상가입니다. 상가가 LPG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LPG 들어온 것을 상가나 아니면 주택의 경우 도시가스로 집어넣었습니다. 도시가스로 집어넣었는데 비용이 300 들었어요. 그럼 지출 비용이 얼마다고? 300입니다. 그럼 이 집이 지금 2억 나가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과 안 들어오는 집은 차이가 300만 차이 납니까? 한 1,500이나 200 차이, 2,000 차이 납니까? 2,000 정도 차이 나겠죠? 그럼 이 집이 얼마로 올렸다가 가격이 2천만 원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지출 비용과 증가액이 반드시 같지가 않습니다. 그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청구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 회복자입니다.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 갑은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줘야만, 아니면 지출 금액이면 300을 줘야 됩니다. 근데 300을 주지 않으면 을은 목적물을 반환해주게 안 해주게? 안 해줍니다. 왜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서 발생됐으니까 뭘 주장한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은 지금 300을 주지 않으면 이 2억짜리 건물을 인수를 못 받아요. 그럼 지금 이 2억짜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목적물을 인도 못 받잖아요. 일순간 얼마가 없다고? 300이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현금이 당장 없으니까 2달 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어디에 청구한다? 법원에. 법원에 상환기간을 유예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2달 동안 연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돈 주지 않더라도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사원기간 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비는 사원기간에 허위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유익비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유예기간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유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겁니다. 자, 필요비는 별다른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뭘 받는다? 통상 필요비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유익비는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럴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258페이지. 첫 번째, 누구에게 청구한다? 항상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지출 당시 소유자는 누군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지출 당시 소유자는 누군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현재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다시 언제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절대 안 맞다고 그랬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둑님이 필요비를 지출할 당시 전화를 걸어서 아저씨 누구세요? 제가 물건 훔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필요비가 발생됐으니까 통장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예? 있을 수 없잖아. 따라서 항상 언제 청구할 수 있다? 회복시, 반환시 청구하는 겁니다. 지출 당시가 아닙니다. 그게 임차권하고 다릅니다. 임차권은 필요비는 발생 즉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진짜한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출 당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시,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그 목적물에서 발생됐으니까 뭐가 인정된다?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작년에 그런데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보호청구권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비용 상환청구권은 좀 보고 나머지는 법조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법조문 그대로가 나온다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259페이지 작년 나왔던 문제 1번을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뭘 못 받는다고? 통상 필요비는 못 받습니다.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 또 인정된다. 맞습니까? 맞다.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했지 않습니까? 4번 필요비는 법원에 상환기한 허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답이라고 그랬죠. 유익비만 된다 했습니다. 이거 세 가지 요거는 유익비만 놓으면 항상 요 세 가지가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5번 악의 점유자입니다.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 못했다. 그럼 뭘 해줘야 된다? 대가를 보상해줘야 된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수취한 과실을 훼손했거나 자기의 잘못으로 수취를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하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법조문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다음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점유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적 청구권 있게 없게? 있겠죠. 그 점유권에 관한 물건적 청구권을 뭐라 그런다? 점유보호청구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럼 점유권에 관한 물건적 청구권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게? 물건적 청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점유물 반환 청구라 그러면 되는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점유의 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점유물 반환청권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점유 회수 청구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니까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방해 제거가 있겠죠. 방해 제거를 안 가라고 뭐라 했다? 점유의 보유라 그럽니다. 방해 예방이를 안 가라고 뭐로 되어 있다? 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의 보전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만 달리고 그러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의 99%이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가 나오는데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점유가 뭐 당했을 때 할 수 있다? 그렇죠. 침탈당했을 때 할 수 있다. 두 번째,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라? 1년 내라. 항상 이렇게 나오고 이 안에서 하나가 틀리게 나옵니다.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점유가 오로지 뭐 당했을 때? 침탈당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만 할 수 있다. 침탈이란 밑에 260페이지 나옵니다. 침탈이란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누구 의사에 반해야 된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야 돼요. 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긴다. 내 손을 비틀고 가져가는 걸 침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다? 절치, 강치당한 걸 말합니다. 절치, 강치당한 걸 말합니다. 절치, 훔쳐가는 거, 강치,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란다? 침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 손으로 준 것은 침탈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사기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기망을 당해서 을에게 이전해 줬습니다. 그럴 때 갑은 점유권에 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 침탈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밑에 중간에 판례 나옵니까? 중간에 판례라는데 니은에 보면 나옵니다. 사기의 여사표시에서 건물을 명대해 준 것이라면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점유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을이 주었습니다.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 이 을이 내 자전거를 빼앗아간 것은 아니니까. 이건 유실물입니다. 그래서 침탈대가만 할 수 있다. 사기나 유실물 습득은 침탈이 아닙니다. 260페이지 밑에 각주 38번을 보십시오. 그 외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도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했을 겁니다. 아무나 침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침탈당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망은 침탈이 아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선의의 특별 승계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은 갑이 점유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 침탈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침탈자에게 반할 것을 청구하면 되는데 침탈자가 이걸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줬어요. 그런데 병은 지금 침탈된 물건인 줄 모르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침탈자가 아니고 그걸 승계시켜줬을 때 그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못합니다. 무슨 특별 승계인? 선의. 그런데 만일 병이 을이 갑으로부터 침탈했다는 건 병이 알았어요. 알았을 때는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악의할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못합니다. 을이 사망하고 병이 상속받았다. 상속받으면 포괄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못합니다. 포괄 승계인 그러면 상속이 아닙니까? 다음에 갑이 점유한 물건을 을로부터 침탈을 당했어요. 침탈당한데 1년이 경과해버렸어요. 그러면 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1년 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은 당연히 제척기간이겠죠. 그런데 판례가 말하기를 제척기간이고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소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고 어디에 속한다? 출소기한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침탈, 선의, 특별, 승계인, 안됨, 1년 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게 점유물 반환 청구에 관한 겁니다. 밑에 방해 제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방해 예방 청구는 주의할 것. 방해는 예방 청구는 현재 방해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이 아니고 또는 이릅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지. 둘 다 청구하는 건 안 됩니다. 현재 방해받는 게 아니고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방해 예방을 해주든지 아니면 방해 예방해 주질 못할 때는 나중에 현실적으로 방해받았을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손해를 확실히 배상해 준다는 담보를 제공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또는이 아니고 밑이 아니고 또는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법주만 읽어보면 돼요. 법주문 쭉 읽어보면 됩니다. 공사로 인한 방해는 몇 년 내에 해야 됩니까? 공사 착수 1년 이내나 공사가 완성되면 못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방해,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보는 게, 이제 점유물 방해를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될 거, 점유 갑입니다. 자, 갑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요. 갑이 점유한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요. 침탈한 물건을 요걸 임대를 해준 겁니다. 임대를 해준 것보다는 문제 순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갑이 물건을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하고 있는데 이 임차 물건을 병이 침탈한 겁니다. 분명히 뭐 당했다고? 침탈당했어요. 그럼 을은 병에게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그럼 갑도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요 갑의 점유가 무슨 점유? 여기는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도 아니다. 점유자입니다.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이 있어요. 간접 점유자는 요 임대차 기한 동안 누가 점유해야 되니까? 을이 점유해야 되니까 을이 점유해야 되지 갑이 점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이 있지만 누구에게 먼저 반환할 것을? 직접 점유자에게 먼저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그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 거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을 때는 자기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에게 반할 것을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걸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디귿 나옵니까? 260페이지. 요건에 디귿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직접 점유자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를 해줬어요. 분명히 이 병갑도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직접 점유자인 을이 요걸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간접 점유자 갑은 내 의사에 반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점유는 반드시 점유회수 청구는 침탈당했을 때 할 수 있다 했죠. 이때 침탈인지 아닌지는 누굴 기준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합니다. 그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할 때 요체 점유자는 누굴 말한다고? 직접 점유자. 그럼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잖아. 양도했으니까 자기 의사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그럼 설사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는 반하죠? 그래도 침탈이 아닙니다. 침탈인지 아닌지는 누굴 기준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합니다. 간접 점유자를 기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침탈인지 아닌지를 다 누굴 기준한다고? 직접 점유자를 기준합니다. 간접 점유자를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0페이지 중간에 판례라고 하나 나와 있죠. 그걸 지금부터 봅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지가 임의로 양도했다는 지 의사에 비해서 양도했죠. 그 점유 이전이 설사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간접 점유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간접 점유자는 따로 나오지 않고 항상 이 두 개 나옵니다.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하게 된다. 침탈은 직접 점유자를 기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아니다. 갑이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갑이 지금 건물의 소유권자고 그 건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탈을 당했어요. 그럼 점유가 침탈당했으니까 당연히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러나 갑은 지금 목적물에 뭘 갖고 있으니까 그럼 소유권에 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즉 이 갑은 지금 물건을 몇 개 갖고 있다? 2개입니다. 요 소유권은 본권이죠. 그럼 지금 이 갑은 지금 본권도 있고 뭐도 있다? 점유권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본권에 관한 소와 점유권에 관한 소는 2개 경합하게 안 하게? 경합합니다. 따라서 뭐도 할 수 있고 점유권 주장할 수도 있고 소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261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208조를 보십시오. 점유권의 기난소와 본권의 기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경합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 만약 1년이 경과했어요. 침탈당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점유권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나 소유권에 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왜냐? 본권은 1년 내에 하라는 제한이 없어요. 본권은 소유권이고 소유권에 관한 걸 다른 걸 다 준용한다 했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를 한번 살펴보면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는 어디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죠. 여러분 책 29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294페이지에 보면 213조 이게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입니다. 그 법조문 읽어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물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침탈당했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 1년 내에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의의 특별승계행위 못한다는 말도 없잖아. 그럼 방금 요 세 가지 제한은 오로지 의뢰할 때만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되지 소유권 등 본권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침탈당하든 사기를 당했든 다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갑이 지금 소유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점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길거리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점유권에 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침탈이 아니잖아. 그럼 내 자전거 돌려달라 못합니까? 그럴 때는 무엇에 관해서 한다고? 소유권에 관해서 한다고.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없다니까. 이걸 다시 저놈에게 병에게 펴버렸어요. 그러면 점유권은 침탈당했더라도 선의 특별승계행위 못하잖아.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항상 현재 점유자에게 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본권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본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요건 자체는 안 나와요. 그럼 요건이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만 나온다고? 점유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관해서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죠? 다시 본권에서 승소할 수 있게 없게. 그래서 방금 점유권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전부 다 점유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유권. 특히 점유물 반환 청구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권에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반환 청구. 전세권에서는 전세물 반환 청구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강론에서는. 자, 다시 261페이지 2항 보니까 점유권의 기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자, 26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그게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 1번 방금 양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별도 제기할 수 있고 한쪽에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 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봅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건물을 빌려줬어요.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럼 임차인의 목적물을 뭐하고 있느냐? 점유하고 있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됐으면 보증금 반환해 줬습니다. 기간 만료된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지금 목적물을 반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고? 점유권밖에 없어. 임차권은 소멸됐습니다. 보증금 다 반환해 줬어요. 근데 세입자가 박을 안 빼주는 겁니다. 계속 달라도 안 줍니다. 갑이 세입자를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다는 건 을의 입장에서 뭘 당했습니까? 침탈을 당한 거죠. 그러자 이 을이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권리가 뭐밖에 없으니까 점유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했을 때 이 을이 승소하느냐? 승소 판결 받습니다. 그럴 때 을이 반환 청구하면 갑이 뭐라 할까요? 나는 이 건물의 진짜한 소유자다. 그런데 을이 지금 반환 안 해주고 내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침탈자에게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만 판단한다? 침탈 여부만 봅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못합니다. 그 자에게 이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뭘 하지 말라고? 침탈 여부만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진사한 권리자라도 침탈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반환 승소 받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갑에게 승소 판결 나오고 을에게 패소 판결 나오면 세입자가 기간 만료돼서 할 때 안 나가면 전부 다 깡패를 동원해서 다 쫓아내지 뭐 하려고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자력구제예요. 법치주의에서는 자력구제를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소를 제기해서 받아야 되지 안 됩니다. 그럼 이 을은 지금 본권도 없고 뭐만 있다고? 그래서 왜 점유권을 인정해 주느냐? 만일 요 권리까지 인정해 안 해주면 을은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점유권이란 거,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점유권의 존재가 사회 평화와 질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침탈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침탈자인 상대방이 설사 소유권 등 기타 본권이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은 제가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외울 거는 요 말을 외우는 이 지금 해설을 외우는 게 아니고 법조문을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결국 뭐가 나온다고? 법조문이 시험에 나온다고. 법조문이. 요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으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 요거는 제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자력구제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런데 도둑놈이 내 물건 훔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잠깐만 기다려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도둑님이 기다립니까? 그럴 때는 내 스스로 방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자력구제 할 수 있어야 돼. 그때는 법치국가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외적으로 뭘 인정해 준다? 자력구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2번에 있듯이 사후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외적인 상황일 때는 자력구제를 인정해 줍니다. 뒤에 보면 264페이지 자력방위권과 뭐가 있다? 자력탈환권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할 것 마지막 줄 거기에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없이 침탈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 행사할 수 있게 없습니다. 침탈 후 직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둑님이 내 자전거를 훔쳐간다. 그럼 훔쳐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자력방위권 되겠습니까? 힘이 약해서 빼앗겼다. 그럼 알 수 있다. 탈환할 수 있습니다. 추적 또는 현장에서 추적해서 탈환할 수 있다. 그런데 놓쳐버렸어.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자력 탈환하면 돼, 안 돼? 상당한 시간이 흘렸잖아. 그럴 때는 다시 소를 제기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침타로 직시하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거는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입니다. 이 자력 구제권은 점유 보조자에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에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준점유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권에 관한 겁니다. 점유권은 법조문이 좀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이것도 물권이니까 지배권이죠. 근데 지배하는데 그냥 지배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지배합니다.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은 효용 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누리는 가치, 사용 가치와 이걸 처분함으로써 다른 거와 교환할 수 있는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물건은 갖고 있는데 이 둘 다 지배하는 게 뭐라고? 그래서 그걸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 모두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양쪽 모두 갖고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밑에 보면 소유권의 성질 나오죠. 그 2번 보면 전면적 지배권이라 되어 있고 3번 혼일성이라 되어 있죠. 이 말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개 모여서 소유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권리 원천이 되는 게 뭐라고? 소유권이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 지배권 혹은 혼일성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소유권은 제한물권으로서 제한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제한물권은 다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따라서 내 토지에, 내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임대차 기간 동안은 소유자가 사용 못하죠.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사용권이 도로 복귀됩니다. 이걸 일순간 제한이 있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다. 탄력성이다 그럽니다. 소유권은 항구성, 존속기간이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이런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오로지 소유권은 물건에만 인정됩니다. 사람은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강력한 권리다인 소유권이다 보니까 소유권은 좀 제한받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헌법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모든 소유권은 재산권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없게 있다. 그 뜻입니다. 다음에 우리 민법 소유권에 관한 첫 번째 조문 211조를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 21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다 미칩니다. 즉 지표면함에 미치는 게 아니고 지상 지하에 다 미치는데 딱 하나는 제외됩니다. 뭐가 안 된다? 지하 광물입니다. 26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하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수, 온천수 다 해당됩니다. 지표면에 있는 자연석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죠. 그러나 그 자연석을 조각해서 석불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계종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석불 이런 거 너무 곤란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여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석불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럼 방금처럼 이런 소유권은 너무나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너무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된 법률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상린 관계라고 합니다.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관계입니다. 상린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소유권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상린 관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가 제가 60년대 만들었다 했죠. 그럼 60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50년대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1950년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사진밖에 없고 동영상도 많이 없죠?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초가집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완전히 수전농업이었으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만든 상린관계가 지금은 잘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많은 규정이 지금 사무화되어 있어요. 사용이 잘 되지 죽은 조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이 잘 안 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린관계를 보는데 제가 요것만 보십시오 하는 것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4페이지에 있는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아예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쭉 넘어가면 276페이지 보면 토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죠. 요게 1, 2, 3, 4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뭐만 읽으면 되느냐? 법조문만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조문만 읽으면 됩니다. 법조문. 이해되겠습니까? 물의 관계는 보지 말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269페이지. 건물의 구분 소유 안 보셔도 됩니다. 뒤에 3번 이미션 금지 안 보셔도 됩니다. 4번 수도등 시설 것 안 봐도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주의 토지 퇴행권밖에 없어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험에 상린관계가 시험에 나온다고 쭉 규정이 기출문제 지문 나와 있죠. 99% 뭐가 나왔다고? 주의 토지 퇴행권 나온 겁니다. 왜냐? 지금 이거는 사용되게 있게 안 되게? 사용됩니다. 사용되니까 지금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판례가 안 없다는 것은 사용이 안 된다는 말 같습니다. 분쟁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 토지 퇴행권만 좀 봅니다.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러분 5, 6월 달 되면 제가 뒤에 토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아까 법조문만 읽어보라 그랬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지금은 주의 토지 퇴행권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토지 퇴행권은 주위에 토지가 없을 때 이야기죠. 뭐. 여러분 개론 시간에 맹지라고 배웠습니까? 그 맹지입니다. 이게 공로예요. 그리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 소유권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 하천입니다. 그럼 지금 이 을이 갑의 토지를 통의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요 을은 갑의 토지를 통행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위에 있는 토지를 만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걸 주의 토지 통행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을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을의 토지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소유권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맹지라는 건 있지만 사용상 맹지는 없어요. 어떤 권리든 어떤 토지든 어디까지는 통행할 수 있다? 공로에까지는 나갈 권리를 줍니다. 그럼 이 주의 토지 퇴행권은 어떨 때 인정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떨 때 인정된다? 통로가 전혀 없을 때. 두 번째,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 기능을 못할 때입니다. 따라서 맹지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로를 개설할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이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 갑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주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하면서 좀 맞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상린관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 말하는 상린관계는 오로지 토지 소유자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용익권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용하는 용익권자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토지를 누가 사용합니까? 지상권 사용하겠죠. 그럼 이후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상린관계 적용되게 안 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꼭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용익권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269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제일 위에 지상권, 전세권에도 뭔다? 준용한다고 아예 법조문이 나와 있고 법조문은 없지만 토지 임차인에게도 인정되게 안 되게? 인정됩니다. 용익권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용익권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판례가 두 개 나오는데 둘 다 임의규정이 나왔어요. 268페이지 제일 밑에 줄. 거기에 2번 법적 성질 뭐라고 되어 있다? 임의규정이라 되어 있잖아요. 268페이지 제일 밑에 2번 법적 성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설명 받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상린관계는 꼭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27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적용 대상,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 모두에게 인정되지 꼭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주의 토지 퇴행권이란 어떻게 행사하는 걸 말하느냐? 첫 번째, 만약 여기에 기존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으면 그 통로를 뭐 하면 된다? 통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통로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을 스스로 갑의 토지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합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란 단순히 통행만 하는 권리가 아니고 통로를 개설해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통행만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통로를 개설할 때 갑의 토지를 한복판 12차선 잘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라 되어 있어요. 그래도 손해는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따라서 손해는 보상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손해는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공짜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72페이지 먼저 6번을 보십시오. 손해의 보상이라고 나옵니까? 이럴 때 가장 손해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라.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뭐 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손해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요 갑을 통행지 소유자라 그래요. 요걸 통행권자라 그러고 요 갑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갑이 차단계를 내려서 쫙 던져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두 당 받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우리 시험에 한 5번 답으로 나온 겁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 청구하면 돼, 안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가 보상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다른 죄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머님한테 돈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두 당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을이 지금 통행료를 지급 안 합니다. 통행료 지급하지 않을 때 통행권은 소멸할까 안 할까요? 통행권은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게 2번입니다.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이지 통행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권이 소멸된다는 건 우리 통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멸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의 토지 퇴행권을 행사할 때 도대체 통로의 폭이나 면적은 어느 범위 내에서 할 거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한목적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첫 번째, 여러분 통로의 폭은 일률적으로 4m다, 2m다 이렇게 할 수 없고 현재 이 을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줍니다. 주거용 건물이면 주거용 사람이 출입할 정도로, 농 같으면 우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공장 같으면 상품이 배달될 정도의 통로의 폭을 이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나대지지만 장차 연립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립주택이 신축되기 위해서는 4m 도로가 필요하다. 그럼 미리 4m 도로 확보해달라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장래 이용상을 미리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271페이지 인정범위 인정범위 그렇게 하니까 이제 271페이지 전부 다 핍니까?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인정범위는 4번에 나와 있다는 거 알고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있다가 이제 240 지금 어디 책이 뭐가 있다는 거 모른다 지금.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의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도지 현재 토지용법의 이용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이지 장차 이용상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장래 사항을 미리 대비하지 말라.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법에 4m 도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 따른 통로의 폭을 인정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건축법에 도로에 폭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건물을 신축, 정축할 때 행정법규에 불과하지 꼭 건축법에 따른 통로의 폭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 건축법에 따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결국은 이게 아닙니까?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한목적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로는 장래 이용상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통로가 개설되었어요. 근데 갑이 지금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통로를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어 없어요? 어느 입장에서는 통행하면 되지. 통로를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변 이용사항이 변화되면 통로는 변경될 수 있어 없어요? 이동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름은 여러분 도시에도 갑자기 있던 골목길이 없어지고 오른쪽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판례 2번 판례를 보십시오.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 토지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는 통로는 이에 따라 이동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통권의 법적 성질을 봅니다. 첫 번째, 이 을은 지금 이 통로를 통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을이 통로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배타적으로 지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을은 그 토지, 갑의 토지를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그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갑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만일 배타적으로 사용했다. 그럼 갑은 그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72페이지. 자, 법적 성질 2번을 보십시오. 2번의 두 번째 줄. 통행권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나옵니까? 통행기 소유자는 그 인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거 세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갑은 적극적으로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내 토지를 통행하는 것도 눈꼴 싫은데 내가 통로를 개설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따라서 개설 의무는 없어요. 없으니까 통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간 비용, 유지 비용 다 누가 부담해야 된다?
통행권자의 부담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통로를 개설하거나 유지 수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철거무 이런 것 다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 갑의 의무는 무슨 의무냐? 그냥 통행한 걸 뭐라고? 인용할 의무만 있지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주면 없습니다. 그런데 인용을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방해하면 돼, 안 돼? 갑이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만일 방해했다 그러면 어른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담장이 있다. 그 담장이 지금 통행이 방해된다. 그럼 어른 갑에게 담장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철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1번 이야기입니다. 만일 적법하게, 처음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통행에 방해되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철거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런 권리가 주의토지투행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디 나와 있다고? 272페이지 법적 성질고 1번에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럴 때 지금 공짜로 통행하는 게 아니고 보상하라 그랬죠. 공짜 통행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상주의토지투행권입니다. 어떨 때 인정된다? 두 가지 케이스. 공유물 분할일 때. 예컨대 하천이고 갑과리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공유하는데 공유물도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공유물 분할했는데 요 땅으로 분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위에 걸 단독 소유하고 어른 밑에 걸 단독 소유하는데 밑에는 졸지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맹지가 됐잖아. 이럴 때 이 어른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용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갑이 한 필지 토지를 갖고 있어요. 하천입니다. 그런데 한 필 전부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요걸 분할합니다. 토지 분할할 수 있어 없어요? A 필지, B 필지를 분할했어요. 그럼 둘 다 양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뭐만 했다? B 필지만 양도해 갑니다. 일부 양도됐어요. 양수받고 보니까 이게 무슨 죄입니까? 맹지 아닙니까? 이럴 때는 A 토지를 통해서 공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상주의 토지투행권입니다. 되겠습니까? 분할로 인하여 되어 있죠? 이건 공유물 분할을 말합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이항을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맺다 일부 양도한 경우. 요 일부 양도나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할 때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고 공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상주의 토지투행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넣는 거. 요 어른 지금 갑의 토지를 공짜로 통행할 수 있다 했죠. 을이 다시 요 토지를 병에게 매매했어요. 이 병도 공짜다 아니다? 아닙니다. 요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만 적용되고 그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통행지, 통행지 소유자에게는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작년 문제 274페이지 2번 보니까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틀리지 않습니까? 장사상 하지 말라고. 그냥 쉽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자, 여기까지가 상린관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279페이지 소유권 취득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